스틸 대사가 네. 한국으로 치면 이 정광훈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전광훈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군요. 네, 정광훈, 전한길 뭐 이런 급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전 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뭐 거의 앞잡이처럼 모욕하기도 했고. 근데 이런 사람을 왜 트럼프가 임명했을까? 내란 세력 지금 한국에 그 아직도 살아남아서 윤호의견을 외치고 있는. 윤호의견을 외치고 있죠. 거기 뭐 정광훈, 전한길, 사실 장동혁도 그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스틸이 자기랑 또 코드가 맞잖아요. 손을 잡고 얘들을 부추겨서 이재명 정부를 최대한 좀 압박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통제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볼 때 위험하다 싶은 행동들을 좀 하는 게 있죠. 룰라를 만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다 브릭스 회원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란하고도 지금 직거래를 거의 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나.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걸을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데 협력을 안 하고 독자 노선을 걸을 위험이 있다. 이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스틸을 보냈는데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스틸이 와서 협박한다고 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란 세력을 최대한 뒤에서 부추겨서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 정권을 흔들게 그런 카드를 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트럼프가 오랫동안 주한미 대사를 공석으로 뒀다가 대북 대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처음에 큰 소리 쳤지. 그래서 내가 그때 기분 좋아서 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까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못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북과의 대화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 혼자서. 그러니까 한국은 빠져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제 통제하는 총독을 보낼 테니까 돈이나 잘 내라. 아이고. 뭐 이런 쪽으로 트럼프도 입장을 좀 정리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스틸은 골드버거하고는 성격이 이제 다른 사람이죠. 골드버거는 노련한 정치 공작의 달인이죠. 그래서 뭐 남미에서도 정치 공작하다 쫓겨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골드버거 같은 사람은 티 안 나게 뒤에서 조심조심 은밀하게 정치 공작을 해서 쉽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뭐 장악하든 흔들든 할 텐데 제가 볼 때 이 스틸박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도출적인 말, 행동 이런 걸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 스틸박이 내란 세력을 부추겨서 손을 잡고 이재명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 속에서 내란 세력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뭐 이거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 손잡고 공작을 하면 뭘까? 그렇죠. 이 내란 세력들을 잡고 이 흔들고 이용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야말로 트럼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좀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걸음걸음을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전혀 좀 의중과 별개로 노는 것 같아요. 내가. 다리 잡고 막 늘어지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말입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지금 뭐 사실 한국 외교부는 잘 알려져 있듯이 거의 미국 외교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교관들이 철저하게 미국의 코드가 맞춰져서 미국의 원하는 실무를 처리하는 걸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증언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좀 물갈이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랬을 때 뭐 군함 15척 동원해서 봉쇄하고 있다는 건데 포르메이저 그 좁은 데 15척이 들어가서 막으면 봉쇄가 되죠. 근데 밖에서 먼 데서 하거든요. 그 멀리서 15척으로 어떻게 봉쇄를 합니까? 지금도 뭐 중국 배들 뭐 이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주둥이 봉쇄 아니냐, 입으로 하는 봉쇄 아니냐. 미국이 북미 대 아메리카 프로젝트인가 뭐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에서부터 남미 직전까지 다 먹겠다. 싹.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 먹고 이거를 이스라엘이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추진하듯이 우리도 추진해서 미국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헥시스를 비롯한 마가 세력들이 꽤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죠. 그걸 봉쇄를 하면 결국 석유가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석유 살 때를 찾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석유가 미국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파나마 쪽으로 유조선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랍니다. 미국 석유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이제 그런 그림들 이걸 다 막아놓고 우리 석유를 비싸게 팔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시킨 다음에 유럽에다 미국산 LNG를 팔았지 않습니까? 2배 가격으로. 그래서 미국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석유를 다 막아버리면 결국 우리 거 살 건데 그것도 달러로. 그러면 페트로 달러 체제도 좀 더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석유도 비싸게 팔고 돈도 벌고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짱구로 굴렸다는 설이 있는데요. 호르무즈 협이 봉쇄되면 원유가는 무조건 뛰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럼 물가 상승, 원료 가격 상승,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미국 내 인플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고 뭐 그래 버리면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되고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 것이고 이건 이미 옛날부터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거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측으로만 석유 팔아서 돈 번다는 생각만 하지 호르무즈의 봉쇄가 불러올 그 엄청난 파장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든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또이또이 해보면 손해가 더 크다. 그리고 그래서? 고통은 네. 미국 국민들한테 전가됩니다. 이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했을 때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이고 봉쇄하셨어요. 저희 이제 그쪽을 안 갈게요. 라고 할 리가 이런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쿠바도 지금 봉쇄한 상태인데 러시아 유조선이 들어갔어요. 구축함 2개 붙여서 예. 못 막았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배를 못 막아요. 러시아 배도 못 막습니다. 맞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미국 애들이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못 막고 다 우리만 통과시켜줘. 막아. 우리만 막는다 저것들이. 이게 무슨 봉쇄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강압적으로 중국 배를 만약에 납포한다든가 큰일 나죠. 공격하려면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배제할 수 없기 있다. 때문에 예. 좀 이게 약간 허세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란이 이겼죠. 이란이 승. 미국 패. 패. 예, 일단 미국이 추구했던 군사적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란은 예. 사실상 전쟁 전보다 오히려 예. 발언권, 발언권. 그다음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 훨씬 더 이란은 입지가 좀 강화됐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처음에 트럼프가 15개항을 주장합니다. 이란한테 받으라고. 예. 이란에서 코웃음 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우리 10개항이나 받아라. 예. 근데 이란에서 제시한 10개항은 거의 미국의 항복문서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배상하라고. 배상, 미군 철수, 예. 핵 권리, 예. 호르무즈의 통제권 예, 등등 다 달라고 그런 게 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이 10개항의 기초에서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협상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미? 일단 미국이 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막상 가니까 10개항 난 모르겠는데 우리가 승전국인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자. 일단 헛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깨졌군요. 깨졌고 갔어요. 예. 가니까 이제 급한 게 또 미국이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휴전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쪽도 미국이고, 이고. 양보를 서서히 하고 있는 쪽도 미국이고, 예. 이란은 상당한 고자세를 취하고 있고, 깨지면 다시 전쟁 재개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란이 이겼다. 이란이 이긴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동의 많은 친미 국가들은 네. 미국에게 안보를 의탁했어요. 미군 기지를 열 몇 곳씩이나 만들어놨어요. 미군 기지 쫙 깔아놓고 미국한테 안보를 의탁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페트로달러 체제에 충실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대가가 쑥대밭. 미군 기지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이 미군 기지의 오만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800개 넘는 미군 기지를 건설했는데 예. 설마 누가 우리 미군 감히 기지를 우리를 때려. 지키겠냐. 어. 이런 오만함 때문에 방어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상 여태까지 때리는 나라는 없었죠. 없었죠. 하지만 이란이 이번에 아작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미군 기지 저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우리가 더 위험해지기만 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대단히 위험하네. 미국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것 같은데 하는 자각이 불러올라지고 예. 또 어쨌든 종전이 되면 중동에서 미국은 후퇴할 겁니다. 빠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미군 철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란이 최강자가 된다 중동에. 중동 나라들이 안보를 누구한테 의탁해야 됩니까? 이란이죠. 이란하고 안보 협약을 맺던 걸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고요.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국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예. 거의 뭐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국가 소멸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휴전을 하고 도망간다. 예. 휴전하고 도망만 가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봉쇄만 당하면 망합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요. 규모도. 그래서 이번 전쟁이 이란의 승리를 끝나고 나면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이것은 크게 쇠퇴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 소멸로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의 내부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겠죠. 정말 용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예. 미국이 매우 불쾌해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건데요. 딱 보니까 이거 이제 끝났네. 이란이 이기고. 중동은 이란이 이기고 이란이 이기고. 중동은 이란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다. 이야.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란. 그렇죠. 이란에서 이란은 한국은 미국의 소국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을 한번 까줌으로써 이란에서
오, 한국 다시 봤어.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네. 느낌 온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란에 뭐 특사본 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예. 또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환호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동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비판한 국가원 수가 없었으니까. 드물었기 예.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그걸 하자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자, 크게 이 따라주더만요, 아주. 중동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급격하게 바꿔놓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서 이란 중심으로 중동 질서가 재편됐을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라고도 봐야 되죠. 아주 고도로 예. 계산을 해서 맞습니다. 인권적 가치도 지키고 예. 또 하나는 전후에 벌어질 국제 질서에 능동적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던진 하나의 이제 강력한 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표현도 썼거든요. 국힘이 막 난리를 치니까 야, 바둑 명인전 두는데 오목 두는 애들이 와서 훈수 두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수는 예. 바둑 고단 수들이 두는 수다. 크게 내다보고 두는 수인데 오목밖에 못 두는 국힘당이 뭐 깔짝깔짝 대냐. 뭐 거의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 믿음과 존경이 더 커졌다.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감동받았습니다. 네, 마음이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의 그렇게 고통 겪는 수많은 그 3세계의 민중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두드러 패는 학교로 따지면 학폭을 하고 있는 일진한테 말도 못하고 네, 옆에서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말리지도 않고 네. 사실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죄죠. 그러니까 무기난 죄. 침략자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은 네. 정말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인데 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예, 무기인 방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이번 지자체 선거의 최우선 과제다. 기본 내용이다. 이거는 조국 혁신당도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야권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깨를 같이 겪고 그렇죠. 같이 싸운 동지들인데. 동지들 아닙니까? 근데 뭐 발언한 거 보니까 뭐 우리는 뭐 진보당과는 한 번도 뭐 선거 해볼다기는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 신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 평택을의 대표, 당 대표를 내세우고 털을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그쪽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의논을 미리 해보고. 의논이라도 좀 하고 조정도 그렇죠. 좀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그걸 예. 상당히 이제 불쾌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 노력을 하지 않고 통보하듯이 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그 야당 군소 야당 두 곳이 당 대표가 거기서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대표끼리. 상황이 되는데 네. 그게 과연 대의와 명분에 맞느냐? 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택은 예. 아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캠프 브리스. 예. 예. 주한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예. 제일 큰.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문제를 걸고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한국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도와주지 않아서 떠나겠다. 떠날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을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발전해서 개몽돼서 예. 야, 좀 가라 좀 제발. 그래, 가겠다면 가라. 가라 이런 쪽인데 예.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서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때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진보당이 하는군요. 그렇죠. 평택에서 진보당이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을. 아. 더 진보당 부담 없어요. 원래 해오던 거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네,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 평택이 주한미군 기지 철수 문제를 상징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요한 정치 쟁점이 부딪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략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진보당이 좀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보당이 거기서 평택을 압박을 해주고 예. 가라고.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돈 달라 소리 못 할 거냐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조역당보단 제가 볼 땐 진보당이 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평택은 진보당이 지금 평택은 해야 될 때가 진보당이 해야 왔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익과 진보당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